판타지 세계에서는 종종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힘을 손에 넣은 생물이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식하여 하이브리드화하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워해머 4만의 티라니드나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같은 존재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은 어머니 자연이 이미 앞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은 윤충이라 불리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은 어떤 유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게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윤충은 메마른 땅에서도 빗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윤충이었다면 슈워제네거의 근육이나 호킹의 두뇌, 디즈니와 같은 재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생물은 비만이나 마른 것을 유전이다 라는 이유로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윤충은 어떤 생물? 윤충은 과거 의채강 동물로 분류된 다세포 생물 윤충 속의 생물을 말합니다. 윤충이라는 이름 그대로 윤목이라는 독특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관이란 몸의 앞쪽 부분에 있는 섬모를 말합니다. 이 섬모를 사용하여 윤충은 먹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엔 생물학자에 의한 분류에 의해 약 1,500종류의 윤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바다나 땅속보다는 민물에 많이 서식합니다. 일반적인 윤충의 몸은 머리, 몸통, 하나의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윤충의 이름의 유래인 윤모기는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데요. 자유로운 유형을 선호하는 종에게는 다리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대신 발달한 섬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생물의 크기는 1mm 정도로 그보다 훨씬 작은 것도 있습니다. 윤충 중 가장 작은 것은 아스코모르파 미니마인데요. 몸 길이가 40 마이크로미터를 넘는 개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생물 가운데 가장 작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윤충은 섬모로 자기 주위에 소용돌이를 만들며 운동하는데요. 이것은 윤충의 식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입을 벌린 채 물줄기가 음식을 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윤충은 수역의 저층에 서식하는 생물로 자신보다 큰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은 윤충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충은 관상어, 특히 물고기의 유충이 먹는 먹이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0.5mm 정도의 소형 종입니다. 이런 종들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어, 즉 물고기의 유충이라도 어려움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해고적부터 존재해온 종족으로서 윤충은 다른 생물이 손발을 펴고 무태 오르며 급속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충 자신은 그런 식의 진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자신들을 물고기의 먹이로 쓰는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맛있는 음식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굳이 자연 선택이라는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부러움과 게으름 사이에서 갈등하던 가운데 이 우수한 생물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번식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윤충, 비밀스러운 그들만의 생활. 다른 여러 원시적인 생물처럼 윤충은 낭자를 형성하여 서식하기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서식하는 곳의 수역이 마르고 건조해도 호수 바닥까지 얼어붙는 강추위가 찾아와도 역병이 만연한 순간에도 태연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충은 낭자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한 발짝 더 전진했습니다. 특히 항상 남녀로 갈라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요. 현재 이 줄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자에는 암수의 구별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물은 마르고 작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세상에 종말 같은 일이 찾아올 때 윤충은 두 가지 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윤충은 남자를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럴 땐 오직 암컷만이 남아 단위 생식을 통해 동료를 늘려갑니다.
이는 헤테로곤이라 불리며 기본적으로 비슷한 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윤충은 이보다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윤충 중 몇몇 종은 수백만 년이나 양성생식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 지령목 윤충에는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집단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테리아는 하나의 개체가 동세대의 개체로 유전자를 수평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다세포 생물에 나타났다는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령목 윤충류의 아디네타 와가 같은 윤충의 게놈에서는 실로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박테리아, 균류, 식물의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유전자는 모두 완전하였으며 유전자의 사슬 속에 이상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 식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곧 윤충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아디네타 와가종 윤충은 가루 우유와 비슷한 식사 덕분에 흔히 알려진 방식으로도 건조한 환경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육에 어울리지 않는 시기가 시작되면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립니다. 기다리던 비가 오면 세포는 물로 가득 차며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 같은 수중에 있는 이종 생물의 다양한 DNA 조각이 세포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윤충의 DNA에 들어간 유전자는 DNA 사슬의 말단에 편입됩니다. 즉, 핵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포에 생긴 손상을 반대로 이용하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이 능력이 스스로 음식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재능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처럼 여러 종류의 게놈을 가진 생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윤충은 그때그때마다 서식지에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바람직한 유전자인지 판단해 DNA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어떻게 이종 생물에 편입되어 혜택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타트는 이미 끊겼습니다. 윤충의 사생활이 뭐길래? 확실히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거의 신에 가까운 수준까지 발달했지만 우리에게 대체 그것이 어떻다는 걸까요? 현재 윤충은 자신들의 호수에서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유전자를 자신 안에 넣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등의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유전자를 자신들에게 편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미 매료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킴 카다시안 같은 몸매를 원하시나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번잡한 미용이나 성형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멋진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종 유전자에 대한 윤충 적응 능력을 연구한다면 유전자 공학의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생물이 가진 유전자를 다른 생물과 하나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DNA 부위를 차지한 윤충의 유전자를 이식한 뒤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개체에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험에 드는 막대한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멋진 윤충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혁명을 개척한 훈장으로 작은 윤충의 동상을 세울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